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모든 당직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오늘 새로운 당직 인선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당직 발표 내용부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영진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강훈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와 협의하여 이같이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으로 후보와 선대위, 당의 유기적 연관과 의사결정의 단순화, 신속화, 기동성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당직 인선 발표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보면 김영진, 강훈식 의원이 다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재선급 의원들 아닙니까? 김영진 의원은 맞습니다. 예, 상황실장도 했고. 예. 근데 강훈식 의원은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선이 전부 다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예.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로 이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거 조직을 꾸렸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캠페인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이 국민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요구들을 잘 수용하고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의원들로 이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친 이재명계다,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강훈식 의원도 정무조정실장을 맡았었고요. 물론 며칠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혁신위원장, 젊은 의원으로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의 금요일 고정 패널이기도 한데 정세균 전 대표를 또 지지했었죠. 경선 과정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종의 원팀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강조한 속도 있는 대응 이런 식의 이재명 후보의 친정 체제가 구축됐다라고 하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거가 진행되는 네. 과정에서 친정 체제 또는 측근 의원들이 만들어질 네.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이제 인선을 놓고 보면 친 이재명계 사람들만 쓴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가장 큰 위기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게 반민주당 정서가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국민들로부터 이런 이미지를 깰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이번 선거의 승패다. 그러니까 기호 1번은 이재명인데 기호 2번은 윤석열이 아니고 기호 2번은 반민주당이다. 이런 인식들을 저희가 당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을 좀 변화시켜내려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대전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역동적이고 젊고 조금 발랄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즉각 반응해서 그것을 선거 캠페인에 또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여기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로 좀 인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 의원님이 원팀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일 호남 지역 메타버스가 호남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예. 호남 지역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호남 지역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이낙연 전 대표 이런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갈 것이냐에 당연히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말 메타버스 호남 방문에 동행합니까? 동행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바람을 가지고 예. 있죠. 예, 사실은 지지율이 이제 출발선에 서자마자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이제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지지율에서 훌쩍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더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선거가 이제 지금 100일 이상 남았는데 50일, 30일 가면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초반 전에 이 지지율 격차를 최대한 이게 박빙의 선보나 아니면 오차 범위 내로 좀 좁혀야 이게 박진감 넘치는 또는 이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이제 호남에서 경선 과정에서 가장 지역별로 보자면 득표율이 높았던 이낙연 후보께서 함께 해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낙연 후보에게
뭐 강권하듯이 그렇게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이낙연 후보께서도 민주당이 배출한 정치인 중에 성공한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애정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 오히려 더 변곡점이라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 반드시 이재명 후보의 손을 잡고 함께 선거 캠페인을 벌여주실 거다. 다만 이번 호남 방문 일정에서는 뭐 그래주면 너무나 고맙겠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획이 되거나 요청을 드리거나 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짧게 한번 질문드리면 부인 김혜경 씨는 먼저 지금 호남 지역에 내려가 있다. 이틀 먼저 갔습니다. 이틀 먼저 예, 이틀 먼저 가가지고 일단은 김혜경 후보를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기에는 김혜경 여사. 김혜경 사모님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께서 사모님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선거를 하다 보면 당신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당신 부인 때문에 내 당신한테 한 표 준다, 이런 이야기를 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집사람 덕을 좀 보는구나, 이번 선거, 이렇게 이제 느끼는데, 지금 보면은 전반적인 이제 이미지라든지 또 실제 이게 소통을 하는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좀 봤는데, 더 많이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지금 덕을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도 지금 이제 뭐 이게 김건희 씨하고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도 일부 있으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미 김혜경 이 사모님의 행보 자체만으로 가지고도 상당히 이제 선거 캠페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러한 적극적인 행사 이런 것들은 기획이 더 많이 될 테고, 더 많이 아마 언론에도 노출되는 쪽으로 일정들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측에서 부인 김건희 씨 언제쯤 공개 일정한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 양반이면? 아직 그런 얘기는 없고요. 예. 그 지난번 얘기가 나왔던 배우자 포럼, 이게 예. 이제 내달 초에 출범을 해서 그 당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당협위원장의 이제 배우자들, 여성 예. 배우자들 중심으로 포럼이 만들어지면 그 계기로 뭐 활동 시작하지 않겠느냐 얘기는 있는데, 제가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후보 측에서 후보 부인의 노출을 좀 천천히, 또 가급적이면 좀 적게 하는 게 좋지 않냐면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도 선대위 출범식에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같이 서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선대위 출범식 때. 아마 선대위 출범식 때 윤석열 후보 또 부인 김건희 씨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아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지금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나오면은 아마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엄청나게 말을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나와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느니 오히려 나중에 때가 되면 나오니까 그렇게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그 중요한 것은 본인입니다. 후보 본인이고요. 그 배우자가 득표 요인도 있고 이제 간표 요인도 있죠.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는 이제 결국은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 워낙 진영으로 나뉘어 가지고 공세가 심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공세가 너무 심하잖아요. 더더군다나 배우자를 향한 그 공세가 지금 얼마나 심합니까? 거기다 또 법적인 문제까지, 또 루머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부담은 좀 있죠. 하지만 때가 되면 다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속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는 거네요. 후보 선출 자체가 좀 빨랐고 빠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이미 후보로서의 지역 방문 일정을 시작했고 부인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뭐 후보 확정이 거의 한 달 정도 늦었다고는 하십니다만 아직도 선대위 출범 못 시켰고 부인은 언제 나올지 모르고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당직자들이 저는 사퇴하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입법과 관련한 간담회를 민주당 의원들과 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대단히 속도감 있는 입법,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이러한 입법들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야당이 반대한다면 필요한 법안은 단독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라고 국민들께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준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식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장모 사건을 염두에 둔 이야기도 어제 간담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들은 최대한 책임 처리, 신속 처리해내고 또 그게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들을 활용해서 당론을 정하고. 행정부처와의 위험을 좀 줄이는 게 선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빨리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처리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건 교원은 어디 관련인가요? 공무원 교원노조법 관련해서는 판도이 한노이. 아니 그러면 한노이는 야당이 반대를 해서 통과를 못할 테고 그 행안위는 우리 위원장님이 방망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야당 아니 반대하지. 우선 법안이 야당이 반대 당연히 할 텐데. 아니 우선 살펴봐서 야당하고 의견을 좁힐 수 있으면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좋으니까 물론이죠. 그렇게 하고요. 안 되면. 그게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또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이번 정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독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니까요. 사무장 병원 근절 이게 이제 정확하게 사법경찰 관리 직무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님도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를 검토해야 된다는 이거는 책임 사실은 처리. 그렇죠. 범죄 행위를 단속할 기회를 더 갖겠다 그런 건데 이걸 반대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윤모 후보의 그 관계된 사람이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단속을 안 하니까 그런 이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번에 정기국회에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하고. 그래서 네네. 책임 처리를 해야 되는 1번 사안으로. 네네. 어제 간담회 내용을 카메라 기자들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모양인데 말이죠. 양만이면 저 사무장 병원 이야기가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관련된 일이다.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 윤석열 후보 장모가 이제 사무장병원 운영했다라고 하는 혐의는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1심에서 유죄가 판결 났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데요. 관련 법안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법 개정안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문제가 되는 이제 사무장병원이라든지 면을 대여해주는 약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공무원들은 단속 권한이 없고 반면에 경찰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수사가 더디 진행되니 이런 전문 지식이 있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서 신속하고 또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 이런 내용인데 그 법안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물론 법안이 개정된다고 해서 이미 기소돼 있는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또 입법 간담회에서도 윤석열 후보 측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이재명 후보가 했고요. 그런 입법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내용을 보다가 보면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단독으로라도 하는 얘기를 야당과 협의가 안 되면요. 그럼 단독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좀 반복해서 하네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법안 처리는 양당 그 합의 처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 회기에서 CCTV법 같은 경우 있습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그렇습니다. 예. 수술실에 이제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까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 위험한 수술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그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국민들이 지지를 했는데 야당이 이제 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입법이 좀 늦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또는 이제 민생과 관련된 이런 것들, 정쟁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의사 일정에 좀 그것들을 봐가면서 이게 합의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단독 처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라는 것은 농부들은 가을에 이제 소출로서 한 해 농사를 결정짓지 않습니까? 소출로서. 근데 이제 국회는 한 해 농사를 입법 실적과 예산 실적으로 한 해 농사를 마감을 하거든요. 더더구나 12월 13일이면은 2021년도 정기국회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에 대한 성과와 예산에 대한 실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래서 네. 압도적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법안이 있다면, 예산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야당과 충분히 협의를 하되 안 될 경우에는 180석을 밀어준 국민들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독 처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고 알겠습니다. 단독 처리를 강조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영교 의원도 야당과 일단 협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안 되면요.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단독으로라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물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은 당연히 거치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 이야기 듣고 나서 우리 김영우 전 의원 의정활동 경험이 또 있으신데 말이죠. 그 이재명 후보 지금 입법 간담회 하면서 하는 발언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들립니다. 벌써 지금 이제 대선 후보의 입장인데요. 이것을 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단독으로라도 통과시켜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속도가 중요하다 이러는데 그것은 다수 포퓰리즘이죠. 다수당 독재죠. 180석 그 여당 의원의 그 의석수의 의미는 단독으로 무조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180석을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그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은 다양한 의견,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배려하고 고려하라는 뜻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성립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후보의 입장에서도 저 정도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정 운영의 키를 잡고 있을 때는 얼마나 마음대로 할까. 더더군다나 지금 180석, 그야말로 현재 180석 여당 의원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다. 만약에 대통령이 청와대가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법안이 있다. 이거 정말 밀어붙이겠구나. 이거는 완전히 다수당 독재로 가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선거 와중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자유민주주의 사고하고는 동떨어진 아주 위험한 철학을 가진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그런 후보가 아닌가. 저는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전재수 의원님이 서영교 당연히 의원도 놀랬잖아요. 전재수 의원님이 당연히 또 한마디 하실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때 이 이야기도 제가 그때 한번 이것도 한번 추가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재명 후보가 16일에 지난주 한 9일이 다 돼가네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활동가, 청년 활동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동체의 협의된 룰을 일부 어기면서 주장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럴 수 있다. 저도 전과자다. 범법을 하는 때도 있다. 범법자로 몰릴 때도 있다. 그리고 투쟁의 양식이 선을 넘을 때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거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했었어요. 예. 이거 때법 하자는 거냐. 이 부분과 한번 연관지어서 조금 전에 국회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발언 함께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저도 이제 김영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국회라는 것이 그 의석수 많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하라는 것이 다수당으로 만들어진 국민들의 이제 요구겠죠. 더 좋은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는 물론 결과도 좋고 절차와 과정도 좋은 것이 이제 더 좋은 민주주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180석을 무기로 이게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저희들이 입법 간담회를 하필 이 시점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즉 이제 국회 한 해 농사가 이제 끝이 납니다. 12월 13일이면 국회 한 해 농사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한 해 농사 끝나면 농부들은 소출로서 곡식의 양으로서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고 국회는 결국은 입법 실적과 예산의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겁니다. 더더구나 저희들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민생법이라는 정쟁과 아무 상관없는, 선거와 아무 상관없는 민생법안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입법 간담회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정기국회 한 해 농사를 잘 지어달라,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청년 단체들하고 이제 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구 역사에서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5번의 대멸종. 가장 최근의 대멸종이 이제 6,600만 년 전에 있었는데, 앞에 5번의 대멸종은 그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에 의해서 원인이 돼가지고 대멸종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다가오는 여섯 번째 대멸종은 인간이 스스로 대멸종의 원인 제공자가 돼가고 있다는 네. 측면에서 이 청년 활동가들을 이제 격려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할 경우에도 예를 들면 폴리스 라인을 조금 넘어서 버리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범법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한 거 가지고도 범법자, 전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가치 또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불법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또는 범법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불법도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전혀 아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잠시만요.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가 청년 기후 활동과 관련해서 기성 정치인은 침묵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대응을 미루는 상황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선택, 저항 방식이었다는 활동가들의 언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재명 후보가 저는 그런 식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제 이런 집회와 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폴리스 라인 얘기하셨는데, 그런 식의 폴리스 라인을 넘어서고, 그래서 이거는 법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거는 분명한 위법이고 범법이고, 그러면 이거를 처벌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을 보면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나도 응원한다 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으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식의 활동을 용인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처벌하겠다는 건지, 이런 식으로까지 한번 사고와 논리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리를 이제 조금 이제 좀 급하게 또 극단적 수준까지 논리를 발전시키자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예를 들면은 기후변화 위기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대다수 국민들 또는 저희들도 지금 우리 경제도 신경 써야 되고 산업도 신경 써야 되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면은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술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고 좀 더딘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더딘 경우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다 보니까 이제 충격적인 어떤 그 집회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에 말하자면 이제 각성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이제 그런 이제 투쟁의 방식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이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인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청년 활동가들이 그날 이제 새로운 형식의 저항 운동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이 좀 논리적으로 좀 이제 비약되는 측면이 있고 좀 과도하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불법을 용인하고 또는 그것을 부추기는 그것을 이제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의사당 앞에서 시위가 있었는데 폴리스 라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활동가들 중에 일부는 한두 명 정도가 일부러 뛰어나가요. 뛰어나가면 그때 이제 막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요. 그리고 경찰관은 뭐 전혀 그 어떤 배려도 없이 그냥 팔을 뒤로 꺾고 수갑을 바로 채워서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이재명 후보의 그 말씀하신 발언을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정말 잘못됐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이 이제 완전히 무슨 군부 독재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범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거 찬성한다. 청년들 앞에서 말이죠. 이것은 그 이재명 후보의 심각한 그 잘못된 법의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좀 놀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입법 실적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전재수 의원님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 신념과 철학을 저는 믿죠. 네. 신뢰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 스타일로 생각한다면은 정말 입법 실적을 법의 그 통과 숫자로 생각할 뿐이에요. 법의 내용보다는 이게 입법 실적이라고 하는 농사라는 것은 정말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 농사라고 하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같이 지었을 때 그게 좋은 풍년이 드는 것이지 이거 무슨 그 밭농사 져야 될 곳에 막 논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말이죠. 숫자로만 밀어붙여가지고 법안만 많이 발의해가지고 그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로 밀어붙여가지고 많이 통과시킨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농사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해서 여당 의원님들조차도 굉장히 지금 그 뜨끔해가지고 야당하고 협의가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회 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물론 저 국회의원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 철학 인식이 잘못돼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 본인이 생각한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거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정말 뭐합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계엄령도 발표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범법도 범법의 방법도 합리화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선거 와중이라고 해도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그 틀을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예, 다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짧게 해주시죠. 이게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 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좋은 이미지가 이재명은 일은 참 잘한다. 일을 하면 실적과 성과를 반드시 내더라. 그리고 추진력 참 좋다. 이런 평가가 이제 좋은 이미지인데 이런 이미지의 연장선상에서 이 정기국회가 곧 끝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입법 실적 또는 이제 예산적 성과를 좀 거둬달라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고 그 취지 범위 내에 있는 말씀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을 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좀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